김성호, 올해 58. 그의 청춘은 서울 도심의 잿빛 빌딩 숲 사이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30년, 한 직장에서 버텨온 세월의 무게치고는 그의 퇴역식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임원 승진에서 번번이 미끄러진 만년 부장의 퇴장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이는 없었다. 후배들의 건조한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종이박스 하나를 든 채 회사 정문을 나서는 성호의 어깨는 한없이 굽어 있었다.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그의 얇은 코트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손에 쥐어진 퇴직금 정산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동안 쌓인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액수였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서늘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나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식탁에 앉아 정산서를 노려보는 아내 미영의 눈빛은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했다. 아니 고작 이거야?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찢었다. 30년을 뼈 빠지게 일했다면서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 돼? 내 친구 남편들은 임원 달고 몇 억씩 챙겨서 골프 치러 다니는데 당신은 대체 평생 뭘 한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매일 야근한다고 유세를 떨었어? 이 무능한 인간아. 성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쥐어짜듯 나온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그래도 우리 남은 빚은 다 갚을 수 있잖아. 그때 안방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28살 딸 지혜가 나왔다. 아빠, 나 다음 달에 독립할 전세금은? 아빠 퇴직하면 무조건 내 전세금부터 빼준다고 했잖아. 나 친구들한테 벌써 오피스텔 구한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지혜야, 당장은 여유가 좀. 아, 진짜 아빠는 맨날 왜 그래? 내 친구 아빠들은 차도 사주고 집도 해주던데. 난 도대체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거야?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성호의 가슴을 무참히 짓밟았다. 평생을 가족만 보고 살아왔다. 회식 자리에서 주는 술을 억지로 삼키며 간이 굳어갈 때도, 상사의 모욕적인 폭언에 입술을 깨물 때도 오직 아내와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멸시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했다. 미영은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성호에겐 그것을 막아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결국 가정법원의 차가운 계단을 함께 내려왔다. 위자료랑 지금 사는 집은 내가 갖는 거 불만 없지? 당신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성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성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단칸방에 몸을 누이고 있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좁은 방 안에는 소주병이 어지럽게 뒹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살아서 뭐 하겠나? 내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성호는 마지막으로 남은 소주를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선 참이었다. 제2부, 벼락처럼 찾아온 기적. 하늘도 그의 절망을 아는 것일까? 성호가 험준한 산 정상 부근의 절벽 끝에 섰을 때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발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였다. 다음 생엔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자. 성호가 두 눈을 질끈 감고 허공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번쩍 콱쾅. 세상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굉음이 산등성이를 울렸다. 거대한 벼락이 정확히 성호의 정수리로 내리꽂혔다. 짜릿함을 넘어선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훑고 지나가기도 전에 성호의 몸은 벼랑 반대편으로 튕겨나며 깊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성호는 낯선 소독약 냄새에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동네 병원의 다인실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부서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성호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근데 피부가 웬만한 20대 청년보다 더 고우세요. 등산객이 산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했다던데 벼락 맞은 나무 옆에 계셨다면서 화상 자국 하나 없으시고 어디 좋은 약이라도 드셨어요? 성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거울 속에는 58의 늙고 지친 남자가 없었다. 듬성듬성하던 흰머리는 수치 풍성한 새카만 머리칼로 변해 있었고 이마와 눈가의 깊은 주름은 온데간데 없이 팽팽해져 있었다. 마치 40대 초반에 가장 활기 넘치던 시절에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기적은 외모의 변화가 끝이 아니었다.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복도를 걷던 성호는 옆 휠체어에 앉아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성호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노인을 부축하려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성호의 손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고 따뜻한 파동이 흘러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고, 어라?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노인의 표정이 일순간 풀어졌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무릎을 만져보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요? 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 굽었던 다리가 쫙 펴지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성호는 경악에 찬 눈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벼락은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고치고 늙은 육체를 젊게 되돌리는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선물하고 간 것이었다. 제3부 진짜 내 사람을 만나다.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 성호 힐링센터라는 조그만 간판이 걸렸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성호의 손길이 닿자마자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젊어지는 것을 경험한 뒤로는 태도가 돌변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성호의 센터는 매일 밤낮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치인, 재벌 회장, 유명 연예인들까지 성호에게 은밀히 거액을 제시하며 진료를 간청했다. 통장의 잔고는 매일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로 불어났다. 가난과 무능함의 굴레에서 벗어난 성호의 얼굴에는 어느덧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 아픈 노모를 모시고 온 유진이라는 여인이 성호의 삶에 들어왔다. 45의 유진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맑고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호는 정성을 다해 유진의 어머니를 치료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창백했던 노모의 뺨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스스로 걸어서 센터를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성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통 없이 웃으시는 걸 보니 제 평생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돈이 많다며 굽신거리는 사람들과 달리 유진은 성호의 능력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 며칠 후 성호의 제안으로 유진은 센터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몰려드는 예약과 짓궂은 진상 손님들을 특유의 침착함과 온화함으로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센터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야식을 먹고 있었다. 원장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버셨으면서 입맛은 참 소박하세요. 유진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성호는 자신의 낡은 소주잔을 매만지며 담담히 대답했다. 가진 걸 전부 잃어보고 벼랑 끝에서 죽음까지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화려한 것들은 결국 다 껍데기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유진 씨가 옆에서 도와줘서 제가 요즘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유진의 뺨이 옅게 붉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인에서 조용히 얽혔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두 영혼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서서히 그러나 아주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제4부 뻔뻔한 불청객. 성호가 새로운 사랑과 성공으로 눈부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전부인 미영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혼 직후 젊은 남자에게 눈이 맞아 재혼을 꿈꿨으나 남자는 미영이 위자료로 받은 집과 전 재산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금 미영이 있는 곳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낡은 반지하 빌라였다. 가구 곳곳에는 빚쟁이들이 붙여놓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빛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하게 돌리던 TV 화면에서 미영의 시선이 멈췄다. 화면 속에는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기적의 손 김성호 원장, 수백억 자산가로 등극이라는 자막과 함께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성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늙고 초라한 성호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젊고 세련된 말 그대로 성공한 재벌의 모습이었다. 미영의 두 눈이 탐욕과 질투로 뒤집혔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VIP 힐링센터 로비. 초라한 행색의 미영이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쾅쾅 찍으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 이것들 다 비켜. 나 누군지 몰라? 나 김성호 원장 본처야. 조강지처라고. 어디 감히 날 막아? 소란을 듣고 유진이 차분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단아하고 우아한 유진의 모습에 미영은 묘한 열등감과 분노를 느꼈다. 예약 안 하셨으면 곤란합니다. 누구시죠? 유진이 정중하게 물었다. 너는 뭐야? 우리 남편 돈 보고 들러붙은 비서야? 비켜, 당장. 미영이 악을 쓰며 유진의 어깨를 밀치려던 찰나 누군가 미영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성호였다.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미영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성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나야 미영이. 당신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당신 빈자리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지혜도 아빠 엄청 보고 싶어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성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유진의 손을 깍지 껴 단단히 잡았다. 이미영 씨,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호의 서늘한 눈빛이 미영을 꿰뚫었다. 내가 벼랑 끝에 서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내 등을 떠민 건 바로 당신과 지혜였어. 내게 당신들은 이미 그날 죽은 사람들이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가장 밑바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을 때 내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이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미영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 다급하게 애원했다. 경비 부르기 전에 당신 발로 나가십시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내 모든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당신을 짓밟아 줄 테니까. 바위처럼 단호한 성호의 선고에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는 미영을 보며 성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유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제오부, 인생 2막의 완성. 거센 비가 내리는 해질녘의 강남거리. 센터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미영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비틀거렸다. 당신은 대체 평생 뭘 한 거야? 무능하게. 과거 자신이 성호의 가슴에 꽂았던 잔인한 말들이 환청이 되어 자신의 귓가를 때렸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 그것은 뼈저린 후회와 완벽한 파멸이었다. 미영은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성호치유재단 및 무료 병원 개원식이 열리는 야외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인파와 언론사 카메라가 몰려 있었다.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자신의 능력을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액 무료로 쓰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다. 수백억 대의 자산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성호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과 놀라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저처럼 벼랑 끝에서 상처받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아파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뜻이겠지요. 이 능력은 죽는 날까지 아낌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여러분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광장을 뒤흔드는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수많은 인파 속 가장 앞자리에서 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성호는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가로질러 유진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따뜻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 세상을 등지려 했던 사나이, 한 줄기 벼락처럼 찾아온 기적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까지 치유해 주었다. 찬란한 가을 햇살이 서로를 끌어안은 성호와 유진의 위로 황금빛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진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베풀며 살아갈 성호의 인생 이막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